할렐루야.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6년도만 하더라도 선교 훈련이라는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보니까 이란이 남북한 합친 거에 한 땅덩어리가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국민의 98.5%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86년도에 이란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하고 똑같았어요. 남한의 인구하고. 86년도에 거기도 4천만, 우리도 4천만. 이렇게 4천만이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을 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86년도 지금 2016년이니까 30년 지났죠. 30년 만에 대한민국 인구는 4천만에서 5천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란 인구는 86년도에 4천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30년 지난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8,300만. 좀 놀래주세요. 아니 한국 여인들도 아이를 낳고 이란 여인들도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그쪽은 그렇게 빨리 인구가 늘어나냐.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10여 년 동안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거든요. 경제 봉쇄 그랬는데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는 여인들이 제발 아이를 그만 낳아라. 인구가 많아지면 먹여 살리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이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뭐 피임약도 나눠주고 피임 수술도 해주고 강력하게 이렇게 산하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이 정도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1억이 넘었어요 벌써. 그런데 왜 그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율법에는 그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한 사람 아내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거기는 4사람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훨씬 빨리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하면 각 나라마다 이 성비라는 게 있어요. 남녀의 성비.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4사람의 아내를 얻으면 못 얻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 1인당 아이 낳는 숫자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거냐? 이거는 이슬람의 특수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스와 하사나. 이건 뭐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와 하사나. 이거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함마드, 이 모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된다. 이러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서 무슬림들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다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남자들이 턱수염을 기릅니다. 왜 그러냐?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화장실 갈 때 반드시 왼발부터 들어간다. 왜 그러냐? 정답은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목욕탕 들어갈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들어간다. 왜 그러냐?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슬람의 전문가들이 됐어요. 정답이 팍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이 모든 무슬림들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 그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무함마드가 50세쯤 됐을 때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부 바크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마친 다음에 무함마드가 아부 바크르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나 친구끼리 왜 이러나. 그러니까 아니 자네와 나하고 친구는 맞는데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일세.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천사가 바구니를 안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주 인형처럼 예쁜 아이가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네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대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바로 걔라 이거지. 그러니까 50세 때 6살짜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어려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엔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인구가 1억 6천만 정도 되는 엄청난 나라인데 이 방글라데시에 결혼한 여자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혼한 여자의 57%가 16살 이전에 결혼했다. 좀 놀래주세요. 결혼한 여자의 57%가 16살 이전에 결혼했다 이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어린아이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맘 호메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은 뭐 다 잊혀진 이름이지만 지금도 이란에는 이맘 호메인이 사진을 붙여놓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 어떤 사무실이나 관공서나 가게나 상점이나 모든 집에 이맘 호메인이 사진을 붙여놔요. 이게 유언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맘 호메인의 유언 정치를. 이 양반이 어떤 정도냐면 영자 신문에 그 사람의 이름에 나오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수프림 리더 이렇게 수프림 리더. 이건 초월적인 지도자라 이거예요. 뭘 초월했다는 거냐?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발표를 한 게 신문에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누가 자네 보고 그런 대통령령을 명하라 그랬나? 취소하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바로 대통령령을 취소합니다.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 정도의 파워예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도 이분이 사인을 안 하면 이건 원천무효예요.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사형 확정 판결이 났어도 이분이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석방이에요.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을 이맘 호메니 수프림 리더라 그러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타하리롤 바실레라는 책인데 이 책은 생활 지침서예요. 생활 지침서인데 이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타하리롤 바실레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결혼에 여자는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냐? 왜죠?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9살부터 합방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합방은 9살부터 하되 이미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한다 할지라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합방을 해서 성기 파열이 일어나고 평생 성불구가 되면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의식주를 평생 해결해줘라. 그렇지만 그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의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그 여자의 자매들하고는 결혼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덧붙이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생리가 시작된 나이에 남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생리가 시작된 나이에 남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어려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보통 30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30대 중반까지 출산을 합니다. 맞죠? 보통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란에서는, 저 이슬람권에서는 어려서부터 결혼을 하니까 늦어도 20대부터 출산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20대 초반에 출산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30대 초반에 출산을 하고, 그러면 2년 터울이로 하나씩만 난다 할지라도 1인당 5명씩은 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권의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슬람화 되는 것은, 이거는 가만 놔두면 그냥 세계는 이슬람화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슬람권과 인구가 팽창하니까. 근데 이런 현상을 미리 예견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오랫동안 57년간 정치학 교수로 하신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이 논문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와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문화 정책에 올인할 때입니다. 다문화 정책이 뭡니까?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느냐. 이 다문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그러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19명의 무슬림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빌딩을 들이받아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는 이란에 있었거든요. 정말 그 도대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전쟁터도 아니고 일반 평화스러운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냐. 온 세계가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그때에 저는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거는 어느 미추광이가 얘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때 축제 분위기였어요. 축제 분위기. 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9.11 테러를 얘기할 때 너무 지난 얘기 아니냐, 이 사건을 이해하면 이슬람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 9.11 테러는 어떤 무식한 광신자들이 그냥 홧김에 확 저질러버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계획한 사건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엄청난 갑부인데 아주 젊고 똑똑한 무슬림들을 선발해가지고, 너희들은 테러하지 말고 저 서양에 유학 가가지고 항공 조종수를 배워라. 그래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항공기 조종수를 자격증 다 받아가지고 어떤 비행기든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라. 이래가지고 19명을 미국으로 잠입시켰어요. 비행기를 폭발시키려면 폭발물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데, 폭발물 무기 필요 없다.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폭발물인데 무슨 무기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높은 빌딩을 어느 지점을 어느 각도로 들이받으면 빌딩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성공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걸 했잖아요. 했는데 그 빈라덴의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성공했다고 춤추며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은 기뻐하지 않고 심각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그게 주르륵 빌딩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손뼉을 치면서 성공했구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하신 미국의 CIA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9.11 테러보다 훨씬 규모가 큰 테러를 31건을 잡아냈다. 사전에 잡아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거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보다 더 큰 사건들을 저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 물도 못 갖고 타게 해요. 비행기 탈 때 자기가 먹던 물도 왜 물을 못 갖고 타게 하냐? 2006년도부터 물을 못 갖고 타게 하거든요.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의 청년 하나가 영국의 UCL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공과대학 가서 유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더니 기가 막히게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 공과 실력을 가지고 액체 폭탄을 만들었어요. 물인 것처럼 갖고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거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폭발시키면 비행기가 구멍이 난다. 그러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30분마다 하나씩 터뜨리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기 직전에 체포를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비행기 200대를 터뜨릴 수 있는 액체 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그걸 못 잡았으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IS라고 알죠? IS가 이 사람들이 60개국 국기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이 나라들은 우리의 적들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선포한 거 신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전쟁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은 선포해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우리나라에 대원들을 파송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언제가 적절한 시기냐. 전에는 IS가 2014년 6월 29일 날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이 IS를 만들었는데, 이 IS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건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저 사람들은 그냥 테러범일 뿐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대통령도 IS는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 저 사람들은 테러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IS가 무슨 약자죠?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의 약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는 김치와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IS의 최고 수장 칼리프라고 하는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PhD, 이슬람 연구에서 PhD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번역된 자료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아랍어가 모국어입니다. 모국어이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어요. 지네들이 숨기고 싶은 자료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모함마드가 했던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57개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가 UN 가입국인데 UN 가입국 중에 57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예요. OIC라고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라고 하는 이슬람 국제회의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나라가 57개국인데 이 57개국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 국가를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치를 못 해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치를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평창 동계 올림픽을 뭐 유치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는 나라가 하도 많으니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57개국이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114개 나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면 아무것도 못해요. 국제 뭐 회의를 주재한다, 뭐 국제 올림픽을 주재한다, 무슨 뭐 월드컵을 주재한다, 이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말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등의 종교입니다 하는 이런 것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olitically corrected opinion이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수정된 견해다.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의 정체를 압니다. 알지만 자기 임기 동안에 별 다른 일 안 일어나고 조용히 가려면 이 사람들 비위 맞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테러, IS의 테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IS의 수장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이 사람은 지금 있는 57개 이슬람 국가 저거는 다 가짜들이다. 왜 가짜냐? 왜 가짜냐면 분명히 코란의 명령을 하고 있고 분명히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강대국들 눈치 보느라고 이걸 실천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비위 맞추느라고 이걸 실천을 못한다. 그러나 나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비위 맞힐 필요도 없이 코란에 있는 대로 진짜 이슬람을 실천할 테니까 누구든지 우리나라 와서 진짜 이슬람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헌신된 무슬림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뭐 나토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 IS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IS 군사들이요 우리나라 신천지 군사들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잖아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강대국들이 계속 죽여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딨냐? 이 코란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실천하는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순교하면 곧장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정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들이 유럽에 들어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았는데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허락하는데 니네는 왜 1명만 허락하냐? 우리가 아내 4명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3명하고는 내가 강간을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인정해달라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지 왜 니네 법 가지고 난리냐? 라고 하면서 콧방귀도 안 끼다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의 표가 또 눈독을 들이는 거야. 저 사람 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들어주자.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2007년 말에 무슨 법이 통과됐냐 하면 무슬림에 한해서는 4명까지 아내를 인정한다 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명까지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던 무슬림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다 이거예요. 1단계 접수했으면 2단계 나가는 거다. 2단계가 뭐냐? 당신들도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당신들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들지 우리 4사람 데리고 살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생활 보조비 내놔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착해요. 맞아, 힘들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일부 사철을 거느린 가정에 연간 1만 파운드씩 생활 보조비를 지원해 주기로 2008년 초에 영국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안 놀라시는 거 봐. 한국 돈으로 1,750만 원. 매년 1,750만 원씩 일부 사철을 거느린 가정에 매년 1,7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따먹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으려 그래요. 근데 무슬림들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 사람들하고 이 나라 말 배워가지고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냐? 그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만 낳자. 애만 낳으면 이 사람들이 출산 비용 주고 교육 비용, 양육 비용, 출사 장려 기금 무슨 수당 해가지고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만 낳으면 애 낳을 때마다 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애만 계속 낳는 거예요. 먹고 놀면서 애만 계속 만들어내면 영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계속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 돈을 받아가면서 애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2014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붙여진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영국에 지금 무슬림들이 한 5%가 채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5%가 채 안 되는데 5%가 낳은 아이들이 95%가 낳은 아이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름을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영국에서 낳은 남자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붙여졌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성장이에요. 유럽 인구는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인구는 폭발적으로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허락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한 사람은 정식 아내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싱글맘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복지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유럽의 무슬림 숫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가만 놔둬도 무슨 테러나 전쟁 안 해도 유럽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맙니다.